제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찬란한 시작입니다. 45년의 그림자, 그리고 첫 번째 문. 4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강영숙은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죠.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굽어버린 제 허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해 펴지려 합니다. 68세.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제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찬란한 시작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영숙은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주방으로 향한 그녀는 남편 대석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잡곡밥은 너무 질지 않게, 국은 염도를 낮춰서, 반찬은 7가지를 정갈하게.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의 희뿌연 새벽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후년 아침에도 나는 이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있겠지. 아침 식탁에서 남편 대석은 신문을 보며 툭 던졌습니다. 국이 좀 싱겁군. 당신 요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45년 전 갓 23세 나이의 시집와 시어머니의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고 권위적인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석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영숙이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 하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여편네가 밖으로 돌면 집안 망조다라며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오후에는 큰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고기를 굽고 과일을 깎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 등뼈를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이사 가는 거 아시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당분간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식사야 대충 차려드리면 되잖아요. 아들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차피 집에서 쉬시는데 손주 보는 게 나가 아니겠어요? 영숙은 과일을 깎던 칼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에 영숙은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는 무급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홀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문학도를 꿈꾸며 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읽던 20살 영숙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영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해왔으면서 정작 나는 엑스트라도 못한 채 무대 뒤에서 소품만 닦고 있었구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몰래 동사무소에서 떼어온 이혼 서류였습니다. 헌신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나를 지우고 타인의 욕망만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형벌입니다. 영숙은 45년 만에 그 형벌의 사슬을 끊기로 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혼한다는 소리에 세상은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뜨거운 독립기념일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숙이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며 던진 충격적인 선언과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여행 가방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와 달리 남편의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대석은 텅 빈 식탁을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안 차리고 어디 가려는 거야? 영숙은 식탁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대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영숙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망 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당신 아내로 45년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강영숙으로 살고 싶어요. 영숙은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요?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그만한 사람 어디 있다고. 영숙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온 삼짓돈과 결혼 전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땅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그녀만의 첫 공간이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선 영숙은 짐을 풀기도 전에 바닥에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강영숙 찾기 6개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에는 소홀했던 그녀였습니다.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위장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제는 본인만 생각하고 푹 쉬셔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필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45년 만에 잡아보는 펜은 낯설었지만 종이 위로 쏟아지는 자신의 이야기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나의 첫 이혼은 비극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설레는 여행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녀들은 서로를 누구 엄마가 아닌 영숙 씨, 명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영숙의 가슴 속에는 잃어버렸던 생기가 솟구쳤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인생의 화양연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68세의 영숙은 이제 국자 대신 펜을 들었고 가족의 비위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독립을 방해하려는 자식들의 압박과 남편의 집요한 방해가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는 남편에 맞서 영숙이 보여준 통쾌한 반전과 그녀의 수필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감동의 2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결심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숙은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늘 더부룩하던 위장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눈동자에 생명의 불꽃이 돌고 있었죠. 그때 큰아들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방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들어오세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영숙은 아들에게 차가운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네 아버지가 밥을 못 먹는 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밥 차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손주가 보고 싶은 건 나니? 아니면 네 처의 편안함이니? 엄마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아들을 보낸 뒤 책상 앞에 앉아 수필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행복은 남편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행복은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내 발로 걷고 싶은 길을 걷는 사소한 자유에서 시작되었다. 영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45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영숙은 노을이 지는 창가를 보며 일기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68세에 찾은 이 평범한 진리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6개월 후 영숙에게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세상의 모든 누구 엄마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영숙의 반격, 패는 국자보다 강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끓여온 국냄새가 제 몸의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에는 국자 대신 펜이 들려있죠. 68세에 처음 써내려간 제 삶의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위대한 저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선포한 지 3개월. 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글은 저를 가두려던 남편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영숙에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쓴 커피를 진하게 내려 마시는 것, 세탁기를 돌려놓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 그 사소한 자유가 영숙의 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숙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날아오자 남편 대석의 집요한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석은 영숙의 원룸 주소를 알아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이,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 다 알게 생겼어. 대석의 고함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문을 열어주는 대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45년 전의 영숙이었다면 남편의 고함에 겁을 먹고 문을 열었겠지만 지금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석의 폭언과 문을 발로 차는 소리들을 휴대전화로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대석 씨.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다 법정에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제 제발 품위 있게 늙읍시다.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석은 오히려 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답답한 심정을 구청 수필 강좌에서 쓴 글들에 담아냈습니다. 강사는 영숙의 글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숙 씨, 이 글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제가 아는 잡지사에 한번 투고해보면 어떨까요? 영숙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강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45년 만에 가출, 아니 독립이라는 제목의 짧은 수필을 지역 생활 전문지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지가 발간되자마자 영숙의 글이 SNS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엄마 이야기다. 글은 마음의 거울이자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영숙은 45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을 문장으로 뱉어내며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황혼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숙의 글을 읽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집안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숙의 블로그를 폐쇄하라고 협박하며 원룸을 습격한 딸의 실체와 이를 지켜보던 출판사 편집장의 놀라운 제안이 공개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딸 은수가 영숙의 원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은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영숙의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집에서 소리 지른 거, 우리가 애 받아달라고 한 거, 이런 걸 왜 다 세상에 알려? 내 동료들이 보고 나를 뭐라고 하겠어? 당장 이 글들 다 지워! 은수의 눈에는 엄마의 해방감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은수야, 나는 사실만 썼다. 그게 치부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너희의 착한 엄마 연극은 끝내기로 했다. 은수는 악에 받쳐 영숙의 책상 위에 있던 원고 뭉치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오빠랑 나는 아빠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제발 우리 인생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은수가 울부짖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기획 편집장인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블로그 글을 보고 책 출간을 제안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영숙 작가님 계신가요? 작가님의 글을 책으로 엮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편집장의 등장에 은수는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 영숙의 생애 처음으로 듣는 그 명예로운 호칭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흩어진 원고들을 정성스럽게 줍더니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작가님의 글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68세의 이혼을 통해 자아를 찾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정식으로 작가 데뷔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았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수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습니다. 책 같은 소리 하네. 엄마, 제정신 차려. 나중에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야. 하지만 영숙은 이제 딸의 독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희생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영숙은 편집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밥만 하던 사람인데. 민석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45년의 밥 냄새가 섞인 진솔한 삶이 가장 훌륭한 문학입니다. 작가님을 믿으세요.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특별한 예술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숙은 가족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작가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방해는 오히려 영숙의 투지를 불태웠고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45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영숙의 당당한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영숙의 인세에 손을 대려는 남편 대석의 파렴치한 계획이 담긴 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원룸에서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대석에게 뺨을 맞았던 날의 수치심,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날의 서운함을 문장으로 옮길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영숙의 첫 수필집 68세의 독립선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영숙이 원룸 창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고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영숙을 섭외하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영숙은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여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가장 용기 있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숙의 말에 방청객석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전국에서 영숙을 지지하는 편지들이 출판사로 쏟아졌습니다. 한편 혼자 남겨진 남편 대석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는 집안일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빨래는 곰팡이가 슬었고 부엌은 정체불명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집 할머니가 작가 됐다며? 남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70 다 돼서 나갔겠어. 대석은 밖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는 대신 영숙을 원망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돈 좀 벌었다고 유세야? 대석은 영숙의 통장을 가압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대석의 협박에 흔들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황혼의 독립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북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영숙의 서재.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카페 인테리어를 직접 챙기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정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숙의 서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고,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 하지만 제게 68세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4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제 열정이 터져나오는 화산 같은 시간입니다. 남편 대석 씨가 제 통장을 가압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때 저는 제가 평생 꿈꿨던 북카페 영숙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50년 전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지만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죠. 서울의 작은 골목 끝자락,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낡은 건물의 1층에 드디어 영숙의 서재가 간판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서가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인쇄로 받은 돈을 자식들에게 뺏기지 않으려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마련한 그녀만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은 영숙이 45년 동안 몰래 써왔던 일기장들과 직접 고른 책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워진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러 오는 성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정갈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카페 입구에 놓인 영숙의 책 68세의 독립선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카운터 뒤에 있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숙이니? 강영숙?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목소리. 그는 대학 시절 영숙과 함께 문학을 논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첫사랑 현석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영숙의 기사를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석은 영숙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을 읽었어. 네가 보낸 그 45년의 세월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더라.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석 씨.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나답게 보낼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5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재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석이 자식들을 대동하고 영숙의 서재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대석은 카페 안의 인테리어와 손님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마누라가 집 나가더니 바람이 났구먼. 작가인지 뭔지 하더니 결국 이 늙은이랑 놀아나려고 카페를 차린 거야? 대석의 천박한 목소리에 카페 안의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태준과 딸 은수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는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엄마는 첫사랑이랑 카페질이나 하고. 이 건물 보증금 사실상 아빠랑 산 세월의 보상 아니에요? 절반은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은 상대의 성장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영숙은 현석과의 재회라는 기쁨도 잠시 다시 한번 현실의 진창 속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은 예절처럼 눈물만 흘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언에 맞서 카페에 설치된 CCTV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난동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대석과 자식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대석의 가압류 신청을 무력화시킨 영숙의 완벽한 법적 대응과 현석이 영숙에게 건넨 충격적인 고백이 담긴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처단하고 첫사랑과 새로운 꿈을 꾸는 영숙의 사이다 행보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대석 씨, 당신이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영업방해이자 영해훼손이에요. 그리고 태준아, 은수야, 너희가 말하는 권리는 이미 45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친 노동력으로 충분히 상계됐어. 더 이상 내 인생에 숟가락 얹을 생각 마라. 영숙의 서슬커런 선언에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팬이었던 한 손님은 작가님 힘내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석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카페를 나갔고 자식들도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현석은 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숙아, 내가 실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있어. 나 조만간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 아이들이 그곳에 있거든. 그런데 너만 괜찮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네 글만 쓰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어.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던 손을 잡고 세계로 나가자는 첫사랑의 고백. 영숙의 가슴이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카페, 영숙의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숙들이 있고 자신이 이제 막 뿌리내린 소중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현석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제 이름을 찾았어요. 누구의 아내로 캐나다에 가기보다 이곳에서 강영숙으로 넘고 싶어요. 저는 제 발로 서 있는 이 땅이 가장 좋아요. 영숙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석은 아쉽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너답다. 강영숙답네. 영숙은 현석을 배웅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행복은 달콤하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느끼는 행복은 단단하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연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서 충분히 완전하다. 영숙의 글은 이제 연애소설이 아닌 진정한 자립의 서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세와 카페 수익을 모아 황혼 독립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대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잘못했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다. 당신만 돌아오면 카페 하는 거 눈 감아줄게. 영숙은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 감아준다는 그의 오만한 표현에서 여전히 바뀐 것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이 통제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과거의 미련조차 털어버리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영숙은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조차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그녀의 친구이고 그녀의 글이 그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대석과 자식들이 영숙의 카페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 서류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가족들의 마지막 범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영숙이 6개월 만에 맞이한 믿을 수 없는 기적의 결말이 담긴 4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숙은 카페 영숙의 서재를 통해 6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체중은 적정 수치를 찾았고 거칠었던 손등에는 은은한 로션 향기와 함께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수필집이 드라마 제작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이혼과 자립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국민 드라마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은 주연 배우 미팅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45년의 그림자를 털어낸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여성 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성공이 커질수록 대석과 자식들의 질투는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대석은 태준과 은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옆편네 돈 다 사회에 기부해버릴 거다. 어떻게든 이 카페 건물이 내 소유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그들은 과거 영숙이 대석의 인감을 보관했던 점을 이용해 카페 건물을 대석에게 증여한다는 가짜 서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인권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 가족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지옥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겠죠. 영숙의 눈빛은 북극해의 파도처럼 차갑고도 깊었습니다. 법정의 반격, 인과응보의 불꽃. 제가 45년 동안 지킨 것은 가정이 아니라 괴물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제 이름을 도용해 카페 건물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가슴 속에 남았던 마지막 모성애의 불꽃마저 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전장에서 제가 그들에게 가르칠 마지막 수업은 죄의 무게입니다. 68세의 할머니가 보여주는 서슬퍼런 반격, 이제 시작됩니다. 영숙의 북카페 영숙의 서재가 드라마 제작 소식으로 연일 화제가 되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카페 건물의 소유권이 남편 조대석에게 증여되었다는 등기 이전 통지서였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곳엔 영숙이 과거 대석의 비상금을 관리하며 맡아두었던 인감도장과 영숙의 위조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석과 아들 태준이 공모하여 영숙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했다는 가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대석은 의기양양하게 카페로 찾아와 손님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이제 내 거야. 당장 나가. 당신은 이제 무단 침입자라고. 대석의 등 뒤에는 아들 태준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진작 우리 말 들으셨어야죠. 이게 다 엄마 노후 지켜주려고 아빠가 하신 일이에요. 태준의 뻔뻔한 변명에 영숙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사문서 위조와 재산 갈취라니. 영숙은 조용히 인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 다 꺼내주세요. 영숙은 이미 대석과 태준이 자신의 인감을 몰래 찾아내고 서류를 꾸미는 과정을 카페 CCTV와 보안업체를 통해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숙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온전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며 그들이 어떤 수를 쓸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던 영숙의 치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대석에게 말했습니다. 대석 씨, 그리고 태준아, 너희가 지금 저지른 일이 단순한 재산 다툼인 줄 아니?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감옥에 갈 준비는 되어 있겠지? 영숙의 반격은 가차없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함께 대석과 태준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선 영숙은 45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제 삶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제 자아를 빼앗으려는 그 악마 같은 탐욕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숙의 증언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반면 태준은 자신의 은행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법정에서 영숙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시킨 일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의 모습에서 영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용서가 아니라 책임임을요.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오냐오냐 키워온 자신의 과오도 이곳에서 함께 씻어내야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법은 정직했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대석과 태준은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카페 건물은 다시 영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빈털터리가 된 딸 은수가 영숙의 인세를 노리고 벌이는 마지막 발악과 영숙이 6개월 만에 맞이한 평생의 꿈, 작가 데뷔 시상식의 감동적인 장면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영숙의 통쾌한 사이다 행보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석과 태준이 수감된 후 혼자 남은 은수는 영숙의 인세가 들어오는 계좌를 가압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수익을 사회재단에 신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은수는 돈을 만져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은수는 영숙의 카페 앞에서 엄마가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영숙의 책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던 대중은 은수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은수는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영숙에게 드디어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수필집 68세의 독립선언이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된 것입니다. 시상식 당일 영숙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소각한 개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그녀의 글에 구원받은 수많은 영숙들이 모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68세에 이혼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날 비로소
강영숙으로 태어났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끓인 국물이 제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저를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었습니다. 영숙의 수상소감에 시상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사실이더군요. 여러분, 당신의 행복을 누군가의 허락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영숙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깃발이자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시상식 후 영숙은 카페 영숙의 서재로 돌아와 혼자만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를 괴롭히던 지병들도 모두 완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니 몸의 병도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6개월 전 절망의 끝에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던 그 할머니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 같은 영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새벽의 찬란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영숙은 45년의 어둠을 6개월의 빛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작가 강영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영숙 앞에 출소한 대석이 병든 몸을 이끌고 나타나 최후의 동정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대석의 가짜 참회를 단칼에 거절하고 진정한 홀로서기를 완성하는 영숙의 장키한 최종의 5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숙은 이제 드라마 지필에도 직접 참여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컨텐츠가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대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카페 한쪽 벽에 새로운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저마다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편 감옥에서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풀려난 대석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흩어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석은 염치불구하고 영숙의 카페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나 병들었어. 나 좀 걷어줘. 대석의 처량한 부름에 영숙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대석이라는 존재는 45년의 세월과 함께 깨끗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변호사에게 연락해 대석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을 수소문해 주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겠죠.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는 그의 자리는 없습니다. 영숙의 단호한 선긋기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68세.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다시 태어난 아침, 빛나는 마침표. 45년의 세월을 쏟아부었던 그 집을 떠날 때 저는 제가 죽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가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죽음의 골방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찬란한 부활을 알리는 문이었다는 것을요. 68세의 이혼녀, 사회적 낙인이 지킬 줄 알았던 제 이름 앞에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아침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면회실, 영숙은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그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영숙을 윽박지르던 가부장의 위험은 사라지고 이제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대석은 영숙을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집으로 가고 싶어. 당신이 해준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으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내가 미안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영숙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석을 응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앞치마를 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그 눈물이 참회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이기적인 갈구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대석 씨, 당신이 그리운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차려준 밥상이겠죠. 당신은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신의 편리를 위한 도구로만 나를 대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의 몫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명징했습니다. 영숙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당신이 기거할 요양원 비용은 제가 쓴 책의 수익 중 일부로 사회재단을 통해 지급되도록 조치해뒀어요. 그게 제가 45년의 정을 생각해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45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굴러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을 나서자 찬란한 가을 햇살이 영숙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독립을 도왔던 민석 편집장과 북카페 식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드라마 첫 방송 날입니다. 영숙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담은 드라마 68세의 반란은 방영 전부터 대한민국 모든 중년 여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영숙이들에게 탈출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숙은 대석을 집으로 데려오는 대신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진정한 용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오직 자신의 성장과 사회를 위한 공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타치하시면 드라마 방영 후 영숙의 카페에 몰려든 수천 명의 팬들과 그들 앞에서 영숙이 건넨 생애 가장 감동적인 연설 장면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헌신만 하던 삶을 끝내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찾은 강영숙의 완벽한 피날레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 첫날 밤 영숙의 북카페 영숙의 서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카페 단골 손님들과 함께 첫 회를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45년의 억압을 견디던 주인공이 처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자 카페 안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눈물은 이제 영숙에게는 과거의 훈장이었습니다. 시청률은 단숨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고 인터넷 게시판은 내 어머니의 이야기 같다. 오늘부터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댓글들로 마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카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숙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갓 낳은 아이를 업고 어떤 이는 8순이 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오늘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작가님 글 읽고 3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카페 앞 작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사람을 향해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45년 동안 참는 것밖에 몰랐던 미련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8세에 이혼한 저도 이렇게 다시 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숙의 연설은 방송국 카메라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영숙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출연하여 강영숙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독립을 망설이는 황혼의 여성들과 꿈을 포기하려는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단순히 책을 쓰는 작가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시대의 스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100만 팔로워를 돌파했고 그녀가 추천하는 책들은 매일같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영숙은 6개월 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던 다리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5km씩 달릴 정도로 튼튼해졌고 고혈압 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행복이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출소한 자식들이 영숙의 성공을 시기하며 벌이는 마지막 발악과 이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영숙의 장쾌한 사이다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아들 태준과 지방으로 도피했던 딸 은수는 영숙의 성공 소식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공모하여 영숙의 재단을 가로채거나 언론에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는 가짜 폭로 인터뷰를 하겠다며 영숙을 협박했습니다. 엄마, 드라마 인세랑 재단 기금 일부만 우리한테 넘겨요. 안 그러면 엄마를 비정한 어머니로 만들어서 매장해버릴 거야. 은수의 독설 섞인 문자에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직접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폭언, 금전갈취 시도, 문서 위조 등의 증거가 담긴 모든 녹취록과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을 도려낸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영숙의 정면 돌파에 여론은 일제히 자식들을 비난했습니다. 태주는 다니던 직장에서 완전히 파면되었고 은수는 빗발치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도주하듯 떠났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 영숙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카페 영숙의 서재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새로운 소설을 집필합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난 아침. 이번에는 아픔보다는 희망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영숙의 카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불리며 매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색스개월 전 거울 속에서 울고 있던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그곳엔 새삼에서 가장 우아하고 강인한 여인,
강영숙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매달 한 번씩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의를 엽니다. 강의의 마지막에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언제인가요? 해가 떴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눈을 뜨기로 결심했을 때가 바로 당신의 아침입니다. 영숙은 오늘도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영숙아, 남은 인생은 오직 너의 이름으로만 살아가자.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는 노을보다 더 찬란한 내일의 태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68세,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이다 시리즈 시댁의 무시를 실력으로 대갚아준 며느리의 성공기, 반격의 레시피, 미슐랭 며느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